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통역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The Art of Interpretation이라고 좀 달아봤는데요. art라는 게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을 의미합니다. 좀 정교한 능력을 요하는 기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샌드백이 보이시죠? 저게 영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마음껏 쳐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죠. 자, 오늘 1강은요. 바로 주제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통역, 특히 한영 통역을 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 내지는 전제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 한영 통역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국어의 단어를 영어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1대1 호응이 불가능해요. 물론 명사들은 되죠. 뭐 탁자, 탁상, 테이블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동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을 묘사 또는 감정을 묘사할 때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영어 단어가 그 맥락에서 맞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뭘 보다 한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 뭐 보다 하면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look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see, watch 이런 동사 쓸 수 있겠는데 이게 그때그때 의미가 다 다르죠, 사실은. 또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뭘 인식하다. 글쎄요. 뭐 recognize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perceive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뭐 be aware of something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 한국어를 영어로 치환해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1대1로 호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word for word죠.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습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어,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일단 예문 하나 볼까요? 가족이나 친구를 자주 만난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단 가족이나 친구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그런데 자주 만난다. 우리는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우선 떠오르는 동사는 meet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meet이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와 어떤 arrangement가 있는 거죠. 그래서 have a meeting 하듯이 좀 약속을 잡아놓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주 만난다라는 뜻은 과연 그런 뜻일까요? 아주 직역을 하면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고요. 더 오래 산다. 뭐 어렵진 않은데요. 우리가 한국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 live more time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죠. 일단 더 어려운 건요. 만난다고 해서라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의 어감을 영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살리느냐 이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든 번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단 결과니까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예, result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the results of a study come out 이런 식으로요. 그죠? 나왔으니까 come out이에요. 이렇게 뭔가 그냥 직선으로 생각해서 쭉쭉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직진이라는 게 인생도 그래요. 그죠? 직진만 하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통역을 하려면 그런데 순발력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고할 생각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사고 연습이 돼 있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줄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통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생각했던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The results of a study comes out that meeting family and friends often does not guarantee that people live more time. 그죠? 아주 틀린 영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the results란 단어가 과연 영어에서 필요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 come out이란 동사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지금 현재형으로 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고 또 굉장히 이게 그 약간은 그 드라마틱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meeting 얘기는 아까 했고요. guarantee 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뭐 보장한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가능은 하겠어요. 그런데 people live more time 이건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A recent study shows that just because you spend more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does not necessarily mean you are likely to live longer. 글쎄요, 이게 원문과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A recent study에서 뭐 연구가 나왔다 이런 말은 다 사라진 거죠. 오케이?
최근에 된 연구니까 최근에 나왔겠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just because 하고 지금 주절을 because를 가지고 잡은 거예요. 요거는 어떤 패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just because blah blah does not necessarily mean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응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굳이 간다면 네가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네가 live longer, 더 오래 살 개연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결국 just because 하고 이렇게 어떤 패턴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영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하나 더 가보면 A study I've recently suggests that spending more time interacting with family and friends does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a longer lifespan. 글쎄요, 조금 틀어봤는데, 그죠? 그러면 a study which was out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붙여가면 최근에 나온 한 연구가 suggests, 아까는 show가 됐었는데, 의미상의 큰 차이는 안 생기고요. 결국 spending more time 이번에는 동사가 나왔어요. interacting with somebody예요. 이게 우리 사전에는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제 일상에서 그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난다, 뭐 어울린다, 뭐 서로 교류한다,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적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interact with somebody 한다라는 게 어쨌든 만나서 내지는 서로 간에 접촉이 있어서 뭔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던 간에 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던 간에 뭔가 그런 주고받음이 있는 게 인터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문형이 spend time doing 이걸 묶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들의 어떤 패턴은 이런 거구나 라고 입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translate into a longer lifespan. 이 translate라는 게 우리 물론 번역할 때도 translate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A라는 현상이 B라는 현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생각할 때는 이 동사를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lifespan이라는 이 명사는 알고 있으면 물론 좋죠. 그래서 이게 수명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family and friends 이것도요. 묶여서 갈 때 이럴 때 family는 uncountable로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지식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별 단어들 차원에서 고민하지 말고 의미의 덩어리를 생각하자. 개별 단어들을 우리가 실제로 뭐랄까요? 한영 통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별 단어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정보라는 게 단어의 조합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지 그 단어들의 포커스가 가다 보면 전체 구조가 망가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져요. 그래서 의미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청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의 덩어리를 생각하면 개별 단어들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게 실제로 좀 더 영어다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조금 더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의미의 무게를 생각하자. 앞에서 언급한 것과 좀 유사한 말인데 뒤에 제가 지금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평형저울인데 여러분들 translation 또는 interpretation이라는 이 작업은 이 의미의 무게를 평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영어가 올라갔다 한다면 오른쪽에 한국어를 올려서 내지는 한국어가 올라갔다 하면 영어를 올려서 그 무게를 맞춰주는 작업이라는 거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이 의미의 무게를 잴 때 개별 단어의 선택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영어에서 없었던 말, 한국에서 없었던 말이 영어에 살짝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무게를 재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언어에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뭐랄까요 유연함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사고를 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이 말을 안 했는데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의미의 무게를 실어줄 때 어떤 A라는 통역사는 이쪽 어떤 단어로 선택하고 B라는 통역사는 다른 단어로 선택했는데 결국 의미의 무게는 같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게를 생각하면서 통역하는 거 이걸 잊지 말자. 뭐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볼까요? 아이들이 병원 놀이를 하면 을에 남자아이는 의사,
여자아이는 간호사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우리 언어가 뭐 이게 A 언어가 좀 마더텅이 한국어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걸 영어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요. 일단 아이들이 병원 놀이 해야 되죠. 뭐 의뢰 이런 말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남자아이는 의사, 여자아이는 간호사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역할 분담이라는 단어에서 이것도 좀 무겁게 느껴져요. 우선 영어적 사고는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구체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밑자락을 깔아요. 내지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줘요. 그 다음에 구체화시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적 사고는 어떤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어땠다. 내지는 어떤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야? 병원 놀이 할 때. 이거는 일단 빼고 보자고요. 남자아이들이 의사 역할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간호사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다. 자,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병원 놀이를 할 때 이 정보는 남자아이 의사, 여자아이 간호사 역할을 할 때 부가적으로 실어줄 수 있는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역할 분담이란 말을 우리가 division of roles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단어가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한번 전제했을 때요. 결국 이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이 내용의 의미의 무게가 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과거에 아이들이 놀 때 병원 놀이할 때 남자아이는 의사, 여자아이들은 간호사 했다.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원어민은 역할 분담이 빠졌잖아 라고 따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닥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번역 차원에서 얘기가 다릅니다. 우선 한 가지 버전을 생각해 보면 There was a time when boys were supposed to play a doctor and girls a nurse when doing a hospital role play라고 했는데요. 또는 in a hospital role play. 그러니까 when doing a hospital role play가 부사적으로 작용하죠. in a hospital role play가 부사적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뒤로 지금 빠졌죠. 물론 앞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here was a time when 이 phrase가 일종의 set phrase로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게 먼저 툭 튀어나와요. 이런 시절이 있었지. 뭐 이렇게 들어갈 때요. 그리고 play a doctor, play a nurse 이렇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play a character 하잖아요. 그죠? 다른 버전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There used to be a strict division of roles when children played 또는 engaged in a role play. 자, 그러면 there used to be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단 used to be에서 요 used가 들어가면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there 뭐 유도 부사라 할까요? 어쨌든 there used to be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a strict division of roles란 말을 살렸어요. 그러면 when children played 또는 engaged in a role play 우리가 뭐를 하다 할 때 이 engage in이라는 동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역할 놀이를 할 때 이렇게 보시고요. For example, in a hospital role play, boys always got to play a doctor and girls a nurse.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두 문장이 됐죠. 아까 한국어는 한 문장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듣는 원어민이 이해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한영 통역의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 역할 놀이 할 때 남자아이들은 always got to play a doctor.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술이 들어가죠. got to play a doctor. 그냥 played a doctor 하면 안 됩니까? 물론 틀린 영어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get to do. get to do 하게 되면 일단 to 부정사를 좀 형용사적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to do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고요. 요게 실제 쓰임은요. 어떤 기회를 갖다 이런 느낌을 살짝 줘요. 그래서 get to do를 잘 쓰면 영어의 맛이 또 잘 삽니다. 그래서 Boys always got to play a doctor and girls a nurse. 당연히 이제 그 got to play a nurse에서 똑같은 내용 우리가 영어는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결국 문제는 영어 구술력과 한국어 해석 능력이에요. 우선 영어 구술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영 통역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 수업을 들을 때 영어 구술력이 없지만 듣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구술력을 갖추려고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 수업을 계획을 한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어쨌든 구술력이 좋을수록 통역은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한국어의 해석 능력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통역 차원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요.
말을 할 때, 외국어를 할 때 사실은 본인의 뇌는 본인의 모국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아예 영어로 사고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본능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의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 한국어로 분명하게 사고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로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주어진 텍스트가 내지는 연사가 하는 말이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내 나름대로 확신에 찬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결정을 져야지 영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평소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건 영어든 간에 어쨌든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지 선명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생략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영어 단어 외워서 영어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영어 구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CY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다른 강의들이 엄청 많잖아요. 듣기, 읽기 다 할 수 있고요. 하면서 set phrase들을 익힌다. 뭐 편의상 제가 set phrase란 말을 쓰는데 아까 there was a time when blah blah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set phrase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별거 아니네 라고 넘기지 말고 일단 최소한 읽어보고 외워보고 붙여보세요. 문장도 만들어보고. 그래야지 통역할 때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또 뭐 쉐도잉도 많이 하면 좋겠죠. 일단 소리 자체를 익히는 거 내지는 호흡을 익히고 그죠? 속도를 배가시키고 이런 연습에는 쉐도잉도 좋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공력이 쌓여야 되는 거지만 요약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영어가 생겨요. 자기 영어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외운 단어들이 이제 내가 액티브하게 내뱉게 되는 과정이 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내 영어가 생기면서 내가 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단어 내지는 표현 내지는 프레이즈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 상태에서 통역을 하다 보면 일단 기존의 어떤 그 아이디어 전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약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국어 해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최대한 간결하게 사고해라. 왜냐하면 우리 조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꼭 현학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거나 내지는 좀 딥하게 나는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좀 무거운 단어 쓰고 싶어. 내지는 조금 꽈서 말하고 싶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한국어를 들었으면 이게 통역이니까요. 지금 들었으면 연사가 아무리 비비꼬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얘기를 해도 딱딱 치세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정착의 찬성에 반대. 저 친구는 저 사람 반대하는군. 반대에 놓은 거 1, 2, 3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대하는구만. 놓은 거 중 하나는 1, 2, 3 이거예요. 사실은. 영어는 그렇게 클리어하게 그리고 straightforward하게 말해줄 때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 하나 볼까요? 디지털 기기가 처음 등장했을 무렵 디지털을 접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보다 얻는 게 많아지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우려했지만 지금은 반대가 됐다. 글쎄요. 일단 디지털 기기가 등장했을 무렵 등장하다. 여러분들 무슨 단어 떠오르세요? 오늘 계속 이 연습하고 있는데 appear 그죠? 이상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무렵 이것만 찾아서는 답이 없어요. 당연히 영어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간다면 around the time when 뭐 이런 구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자 디지털을 접하다 오케이 일단 머릿속에서 접하다 했을 때 contact 이게 나오면 일단 그분은 콩글리시예요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떻게 접해요? 컨택트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접하지 못하는 거니까 컨택트 할 수 없는 사람. 당연히 영어가 깨지겠죠. 얻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얻는 것들이 뭐죠 영어로? gains? 아니에요. 그럴 때는 increases의 의미로 주로 쓰기 때문에 이상해요. 오케이? 디지털 디바이드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정말 그쵸? 우려했지만 지금 반대. 뭐 했지만 하면 또 기계적으로 although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전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클리어하게 사고하는 사람은 디지털 기기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건데 등장했다 이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등장했다는 게 정말로 emerge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틀린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디지털 기기는 devices예요.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when digital devices 뭐예요? 그러니까 began to be used라고요.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widely used 이런 말을 넣어주면 맛이 사는 거죠. 그래서 when digital devices began to be widely used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아니면 글쎄요. digital devices began to grow in popularity. 그러니까 in popularity, 인기에 있어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인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조금 무리수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디지털을 접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동사를 생각하지 말고 프레이즈가 나와야 돼요. have access to something이에요. 오케이? have access to something. 이걸 프레이즈로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말은 죽어도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디지털을 접하는 사람들은 people with access to digital technology죠.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액세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with 하나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거를 people who have no access, people who have access 이게 굳이 갈 필요 없다고요. 얻는 게 많아진다. 누구보다 이런 사람보다. 이게 얻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advantages예요. 우위점들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우려했다? 그러면 concern이 있었던 얘기고요. 사람들이 그죠? People were concerned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there were concerns, 또는 there was much concern 다 됩니다. 지금은 반대가 됐다. 근데 논리적으로 앞의 내용이 이게 반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반대가 됐다는 게 오히려 디지털 테크놀로지 액세스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한다. 사실 그런 말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논리적으로 반대인지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n digital devices began to be widely used 또는 grow in popularity 또는 gain traction 이건 조금 팬시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좀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there were concerns about what's called the digital divide, a concept about how people with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would have advantages over those with no access. But things have changed and now it doesn't seem to be the case. 자, 빨리 가보면요. 결국 아까 앞에 보면 설명했으니까요. 디지털 디바이드를 a concept 또는 an idea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how를 잘 쓰는 거 how people will access 할 때 어쨌든 how they would have advantages 이 구조가 how가 나오는 게 요게 기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꾸 명사구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have advantages over somebody 이것도 set phrase라고 보세요. 오케이? 누구를 누르고 또 누구보다는 어떤 advantages 그죠? 우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Things have changed. 이런 것도 일종의 set phrase예요. 사실은 그냥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툭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now it doesn't seem to be the case. 그죠? It is the case, it's not the case 할 때 그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그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는 원래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acquire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자꾸 써가면서 통역을 해야지 영어다운 말이 통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수업은 주어진 한국어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영어로 통역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주제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들을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어휘와 표현을 확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영어적 사고 능력을 배양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등장한 영어 단어와 표현들을 일상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문 연습. 그러니까 단어나 프레이즈를 배우면 뭐예요? 그걸 내가 실제로 말할 때 쓸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단어들을 실제로 쓸 수 있는가 그런 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통역의 기술이에요. 그죠? 통역할 때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샌드백을 한번 영어라는 샌드백을 열심히 한번 쳐봅시다. 자, 오늘 일강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시간부터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